프리미어리그 12위 리즈 유나이티드와 13위 사우스햄튼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리즈가 홈에서 정배를 받기는 했지만 최근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직전 울버햄튼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하고 아스날에게 패하는 등 최근 두 경기에서 2연패를 허용 중에 있습니다. 연패 이전 후 4경기에서 3승 1패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반면 최근 수비 쪽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2연패 중에 있죠. 리그 최다 실점 2위에 랭크될 정도로 불안한 모습의 수비진입니다. 이는 감독의 공격적인 성향에 의해 경기마다 상대에게 많은 공간을 내주고 특히 주전 센터백 코흐 부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비에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날에게도 4점을 실점하며 4대2로 패한 바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 2점을 안고 부상자가 많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반등을 시도하지만 최근 일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홈에서 득점력이 저하되고 있음 또한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이에 맞서는 사우스햄튼은 울버햄튼을 상대로 FA컵에서 2대0으로 승리를 챙겼죠. 하지만 이후 리그에서 다시 만난 울버햄튼에게는 1대2로 패합니다. 그리고 직전 첼시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죠. 최근 7번의 리그 경기에서는 승리 없이 부진한 흐름이지만 직전 첼시전을 상대로 선제 득점을 기록하는 등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첼시전 무승부가 상승 기반의 발판이 되지 않냐는 평가가 있습니다. 리그에서 6연패를 끊어내는 무승부였죠. 그것도 강팀과 상대해서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그동안의 부진한 수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부상으로 이탈한 우측 측면 자원의 공백은 사우스햄튼의 공격력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따라서 이 경기는 홈 2점을 안고 있는 리즈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운영을 시도하고 원정 사우스햄튼이 신중한 경기를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의 양상으로 봐서 리즈 공격 전개 완성도가 떨어지고 중원 조합에서 기동력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리즈가 공수 양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수비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우스햄튼이 리즈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효과적인 역습을 활용해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며 오히려 사우스햄튼이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리즈가 마이너스 핸디캡을 받았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은 플러스 핸승으로 선택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AT 마드리드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양팀 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죠. AT 마드리드는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고도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레반테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부상 이탈 자원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경기를 내주고 말았죠. 그리고 스트라이커 수아레즈가 올 시즌 챔스에서 단 한 골도 터뜨리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유독 큰 무대에서 경기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수아레즈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잠잠한 흐름의 수아레즈죠. 이는 수아레즈 공격 파트너 펠릭스가 제 몫을 다해주지 못하고 있고 수아레즈가 상대 수비에게 집중적인 마크를 당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 드러난 위험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수비력은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을 예고하는 모양이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끈끈함으로 정평이 나 있는 AT 마드리드 수비가 최근 부진에 빠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 공격력을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첼시는 직전 사우스햄튼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모처럼 만에 선제골을 내주고 경기를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전반 초반부터 후반 라인이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AT 마드리드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에서 부진에 빠져있는 일선 공격진들은 상대의 단단한 중원 압박과 수비 라인을 뚫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죠.
AT 마드리드 홈에서 치러지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헝가리에서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첼시보다 조건이 좋지 않죠. 그리고 특히 히메네스와 트리피어 그리고 중원의 핵심인 에라라가 출전하지 못하는 등 AT 마드리드는 다양한 악재를 가지고 있어서 AT 마드리드 강점이 반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팀 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승부에 가장 많은 배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양팀 다 공격력의 침묵으로 인해 지리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고려하면서 첼시의 불행승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중립구장으로 긴 이동거리를 소화해야 하고 부상이나 징계로 전력 누수가 있는 AT 마드리드가 홈팀으로서 내세울 강점이 모두 사라진 마당에 최근 경기력마저도 좋지 않아 첼시에게 덜미를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첼시의 불행승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챔스 라치오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홈팀 라치오는 직전 삼프도리아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핵심 자원들의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승리를 거둔 터라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격 자원들 또한 챔스에서도 수준급의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는 뮌헨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라치오가 홈에서 또한 강력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죠. 그 중심에 스트라이커 임모빌레가 있습니다. 라치오가 최근 리그 9경기에서 7승 1무 1패에 그칠 정도로 최근 흐름이 좋죠. 그리고 챔스 조별무대 예선에서도 2승 3무를 기록하면서 패가 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어서 패가 없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챔스와 리그 모든 무대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치오라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는 있지만 리그에서 면모를 보면 상위권과의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죠. AC 밀란이나 인테르 그리고 아탈란타 등에게 경기를 내주며 강팀과의 승부에서 약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하는 뮌헨과의 경기도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다소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이에 맞서는 바이에른 뮌헨 또한 최근 흐름이 않습니다. 클럽 월드컵을 우승하면서 최근 6관왕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지만 리그에서 강등권 빌레펠트와 3대3 무승부를 거둔 이후 직전 프랑크푸르트에게도 2대1로 패했죠. 이번 경기에서도 6명의 결장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밀러와 나브리 그리고 파바르가 결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무게감이 크게 떨어져 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뮌헨이 챔스에서만큼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챔스에서 17경기 중 1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를 승부를 예측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뮌헨이 결장자가 있고 최근 수비가 붕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라치오 역시 강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홈에서 강한 라치오 그리고 수비가 붕괴된 뮌헨
고려해 볼 때 이 경기는 어느 정도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2.5점 기준점 오바를 선택해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며, 역시 미네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라치오가 플러스 핸디캡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2.5점 기준점 오바와 라치오 불행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